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락 중 반등. 아직 주식 매수 아니라니까요.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이승훈입니다. 전문가님, 일주일 만에 우리 코스닥 지수가 800포인트를 내어주게 됐는데요. 자, 오늘자 한마디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아직 빠질 자리 많이 남았습니다. 주식 사지 마십시오. 인버스 사십시오. 네, 그래도 갖고 있는 종목이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 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이 추세대를 이탈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한 달쯤 전부터 시장이 하락한다 말씀을 꽤 오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8월 초부터 시장이 하락을 말씀드리면서 주식 당분간 사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최소한 10월 말까지는 매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추세가 하락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고요. 풍랑이 많이 심하게 치는 바다에 아무리 베테랑이 선장이 나가더라도 배 뒤집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제일 좋은 것은 배를 출항하지 않는 것이고 주식 매매자 입장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매매를 한다면 인버스를 배팅해서 계속 끌고 가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인버스를 2,500원에 매수를 해서 2,880원에 절반을 차익 실현하고 저는 계속해서 시장이 반등이 좀 시도할 때마다 인버스를 집중적으로 매수하시고 하락을 보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짧게 빠지면 올 겨울 정도고요. 길게 빠지면은 저는 이번 장의 하락의 최종 저점은 내년 3월에서 5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간에 빠졌다가 반등도 할 거고 빠졌다가 반등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겨울 동안 계속 보시려면 겨울 동안은 좀 추운 겨울을 보셔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추세적인 하락대가 지금 출발한 것이다. 근거는 미국장이 무너졌다. 한국장 무너졌다. 주변 시장 무너졌다. 거기에 환율도 계속 오르고 있다. 거기에 유가는 한없이 올라간다.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오늘 어젯밤에 여러분 미국의 10년물 국채, 장기 국채가 4.8% 이상의 금리를 형성하게 됐을 때 시장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1987년부터 보시면 어떤 때는 한 10%에서 어떤 때는 20%, 어떤 때는 30%. 저는 미국장이 고점 대비 30%에서 40% 정도 하락하는 지점이 저점일 거라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몇 달간은 인버스가 가장 효자하고 좋다. 그래서 인버스가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는 주가 지수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방 포지션을 구축해야 되고 주식에 물린 사람들은 현찰을 좀 만들어 넣어서 반등 나올 때마다 빠져나오시고 하방의 포지션을 가지면서 주가의 하락을 주의해야 된다. 물론 중간에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추세 상승이라는 생각은 당분간은 올 겨울 동안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주식을요, 여러분 많이 떨어졌으니까 산다? 아직 아닙니다. 사시면 안 됩니다. 물립니다. 네, 우리 시장이 많이 밀려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이 저가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이런 시장의 흐름을 나는 장중에 좀 실시간으로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현재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하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는 종목 상담 진행해 볼 텐데요.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에스코넥을 주셨고 매수가가 2,080원, 비중은 30%다라고 해요. 종가는 1,849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도 오늘 같은 장에 4%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자, 이 종목은 어떻게 오늘 장에서 강했는데 저희가 매수가 부분까지 반등을 노려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월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이 차트는 직전 저점대를 이미 깼던 차트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추세를 형성하기보다는 단순 반발 차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얘가 추세를 형성할 때 이렇게 바닥을 돌리고 올라가면서 앞전 고점을 돌파하는 거, 이게 추세거든요. 그리고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근데 얘가 내려올 때 앞전 가격을 붕괴되고 내려갔다가 반등하지만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걸 3번 연속합니다. 보시면 1, 2, 3. 그 이후에 빠질 때 중요한 건 이 저점을 깼습니다. 깬 상태에서 올라오는 건 단순 반등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길게 보신다면 뭐 본전가야 들어 올리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별로 좋은 패턴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얘는 다시 한번 1,400원, 1,500원대까지 주저앉았다가 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반등을 들어 올린다면 2,080원까지 올라올지는 저는 장담을 못할 것 같고요. 한 1,950원에서 2,000원 정도 올라오면 일단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주식을 사실 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바닥권이 형성되는 눌림목에서 내가 사던가 아니면 직전 고점대를 돌파하는 파동들, 이렇게 앞에 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가서 이익을 내든가, 이 두 가지밖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닥에서 바닥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사는 거, 그리고 앞전 고점을 돌파되면서 탄력이 붙는 걸 확인하고 사는 거,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신 가격은 2,080원이면 여기 사셨거든요. 요 위에 고점에 물린 건데 보시면 앞전 고점을 돌파한 적도 없죠. 고점 근처에서 너물랑 말랑 할 때 나는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너지면 손절 치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보통 단타 치러 들어갔을 때 손절가는 5%를 넘지 않으셔야 되고 최대가 10%를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이미 손절폭을 넘기셨습니다. 그렇다면 매매 원칙은 제가 볼 때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한다면 1,400~500원 떨어질 때 이 자리에서 내가 바닥 매수를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비중이 30%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한다면 비중이 60%까지 늘어나거든요. 과연 그만큼 이 회사의 값어치가 있느냐? 저는 약간 갸우뚱합니다. 따라서 저는 혹시라도 지금 반등을 잠깐 했던 게 오늘 종가 고가로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장의 반등 시도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1,900원 넘길 텐데 1,950원에서 2,000원 언저리 오면은 일단 정리하시고 이 종목은 탈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종목이 정말 좋다라고 판단하시는 주주라면, 그렇다면 떨어질 때 좀 더 추가 매수해서 승부를 봐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종목들은 글쎄요, 테마를 타지 않는 한 강하게 갈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가지고 계신 분께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좀 힘들어 보이고요. 만약에 반등을 준다 싶으면 1,950원 부근에서는 이만 좀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나도 고민되는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습니다.
LG화학 주셨고 매수가가 48만 5천 원입니다. 비중은 10%인데 오늘 종가를 보면은 49만 4천 원입니다. 하락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권이시거든요. 4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이 종목 어떻게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LG화학은 사실 화학 업종에서는 우리나라 가장 탑이라고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회사입니다. 따라서 길게 봤을 때 좋은 회사냐? 물론 당연하죠. 그런데 주가로 바라보시면 지금 보면 월봉에 121 이평선을 좀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가격이 48만 원이에요. 사실은 48만 원이 깨지면 얘는 좀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치라서 만약에 욕심을 좀 내보시겠다면 48만 원 깨지면 정리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고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 반등 보실 수 있는 정도. 근데 지금 얘가 바닥이냐라고 묻는다면 그렇진 않아요. 얘가 지금 나올 때 잠깐의 반등을 좀 이익을 단타내고 나와서 기다렸다가 이번 겨울에 장이 빠지게 되면 이 LG화학도 아마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대까지 주저앉을 거거든요. 그때가 가장 좋은 배팅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서 등락을 거듭할 텐데 얘가 43만 7천 원 앞전 3월 달의 저점 여기까지가 제가 볼 수 있는 폭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단타를 치겠다고 생각하면 이 가격에 좀 손절한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내려올 때 살살 모았다가 들어 올릴 때 단타를 10%에서 20% 정도 버시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가 조금 더 빠졌다 올라왔다를 반복할 거라서 한 방에 사서 나는 버티겠다라고 하신다면 그냥 털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내가 천천히 분할 매수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이 가격에서 40만 원 초반까지 천천히 사시게 되면 손해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은 저점 내려올 때 여러분 조금 사실 때 20에서 30%까지 사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을 것 같고요. 하락장이라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지수가 조금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에 얘가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단타 치는 건 나쁘지 않다. 비중을 늘리는 건 원치 않는다. 다만 단타에 먹을 폭이 길어봐야 10% 남짓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에이씨 먹을 거 별로 없네 생각하시면 내일 아침에 살짝 반등 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시고 현금 들고 계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8만 원 부근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고 이 손절 라인을 잘 지켜가면서 매매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밀리의 서재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만 5천 원, 비중이 30%로 비중이 현재 적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밀리의 서재 오늘 종가가 2만 원입니다. 4%대 하락세를 보였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은 대응이 더욱더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없는 종목이네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지금 월봉으로 보면 두 달밖에 안 된 종목이에요. 고점이 57,600원이었고 지금 19,800원이 저가입니다. 고점에서부터 반의 반토막 3분의 1 정도 나 있는 상태이고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돼도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고 땅굴 파고 있는 중이고 고점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 월봉 보시죠. 월봉을 보셔도 고점의 윗골이 되게 길어요. 세력들 빠져나가는 흔적 충분히 나온 상태고요. 근데 이 꼬리를 보고 여기서 매수하셨다? 글쎄, 주식의 초보자이신지 아니면 좀 너무 과감하고 무모하신 것인지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35,000원 전혀 사야 될 근거가 없는 자리거든요. 얘가 살려고 했으면 요 양봉 끝나는 자리 있죠? 4만 원. 요 4만 원 지지까지 잡고 4만 원 초반에 받았다가 얘 무너지면 손절 쳐야 되는 차트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바닥을 찍고 올라갔던 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바닥이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한 제 코멘트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무너졌고 앞에 우리가 근거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밀리의 서재라는 게 아마 오디오북 하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 사업 분야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디오북을 가지고 매출을 아무리 낸다고 하더라도 앞전 고점까지 가려면 어떤 테마를 타지 않고는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35,000원까지면 지금 단가에서도 거의 반토막 정도 나신 건데 진입 단가가 현재 오늘 19,800원입니다. 보통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침에 시작과 상장과 동시에 왕창 올랐다가 주저앉는 종목들은요. 보통 3개월 내지 6개월, 긴 거는 1년 정도를 횡보합니다. 그 시간 이후에 바닥이 잡히고 호재가 들고 이 회사가 좋아진다고 할 때 올라가는 경향이 많은데 보통 이렇게 제일 안 좋은 종목이거든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상장주가 아침에 이렇게 상장이 됩니다. 시작하고 나서부터 막 올라와서 이렇게 시세를 주고 나서 눌리고 다시 앞전 저점대를 지키고 올라가는 이런 행사가, 이런 패턴들은 좋은 종목이에요. 그런데 얘는 상장되자마자 와 하고 올랐다가 하루 이틀 만에 윗골이 달면서 죽여버리는 패턴들은 저점 어딘지 몰라요. 보통
짧게는 3개월 내지 6개월, 길면 1년가량을 고생시킵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도하는데 그 반등의 고점이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냐면 고점에서 저점을 나누시면 이건 알려드릴게요. 고점에서 저점을 나누시면 지금은 19,800원이 오늘 종가가 저점이잖아요. 근데 얘가 아마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 반등 나오기 시작할 때 요 올라가는 폭이 이 내려간 폭의 절반 정도.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35,000원, 4만 원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치인데 얘가 만약에 조금 더 빠진다면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점점 줄겠죠. 바운딩 폭이. 그래서 얘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고 아래꼬리 달고 양봉 하나 장대로 쓰면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때 접근을 해볼 만한 종목이고 사실 주식하시는 분들 이런 종목은 절대로 쳐다보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물타기 절대 금지입니다. 손절을 치시거나 아니면 그 가격을 확인한 뒤에 대응력이 되시는 분이라면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신규 상장 좀 하지 마세요. 얘는 선수의 영역이고요. 선수 중에도 정말 잘하는 사람의 영역이고 손절을 잘 치는 사람의 영역이고요. 주가가 정말 할 게 없을 때 사람들이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립니다. 그런데 할 거 널렸는데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네, 신규 상장주는 아무래도 이 매매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보다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시장 관련한 이야기도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입장하시고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샵 0082번으로 이승훈 이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고민되는 종목 나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남겨주셨고 원익 IPS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3,000원, 비중은 20%다라고 하는데 오늘 4% 가까이 밀려났고요. 31,7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원익 IPS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얘는 반등 나올 때 탈출하세요.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얘는 지금 주봉을 보시게 되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점이 야금야금 높아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고점을 한 번 높였고 보세요. 하나, 첫 번째 고점, 둘, 두 번째 고점, 셋, 세 번째 고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되는데 살짝 이탈하거든요. 이탈하고 있는 종목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추세가 깨지니까요. 자, 일봉으로 보시면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봉이 이렇게 저점대가 툭툭툭 밑에 깨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얘는 고점을 갱신하는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 위험한 종목이에요. 따라서 지금부터 오늘 하나, 둘, 셋, 오늘 목요일이죠. 그러면은 금요일, 월, 화 이렇게 3거래일 안에 양봉을 세게 쳐서 33,000원 위에 올리지 못하면 얘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패턴이 깨져 있기 때문에 건들지 않는 게 좋겠고 이 회사가 정말 좋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여기가 떨어지면은 앞전 저점까지는 얘는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속해서 쫀쫀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25,000원에서 27,000원까지의 하락 조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좋다고 판단하시면 25,000원에서 27,000원 올 때 내가 비중을 더 잡아서 단가 맞춰서 올라오면서 이익 보고 나오겠다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 회사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성장성 앞으로 전망 좋다고 생각 안 하시면 지금 정리하시 2, 3일 내에 반등 못 나오면 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주면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퍼스텍이요. 퍼스텍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네, 3,890원에 50%입니다. 네, 3,890원에 50%. 혹시 시청자님 오늘 매수하셨을까요? 네, 오늘 매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퍼스텍 요즘에 방산주들이 좀 시끌시끌 하잖아요. 저희 퍼스텍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저희?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50%나 사셨는데 지금 위치에서 50%를 사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단타로 들어가서 그냥 오버나잇 하고 있는데요. 혹시 슈퍼갭이신가요? 아니, 오늘 그건 아니고 경력은 뭐 한 25년 되는데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단타로 들어갔다가 4,300원에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예. 내일 오전에 상황을 보고 빠져나오려고 지금 전문가님한테 지금 어떨까. 지금 10분봉을 보시면 사실 이렇게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25년 차 하시면 사실 뭐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시장을 잘 보시는 분일 텐데
보통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는 종목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타는 오전에 시초가를 지키고 있는 놈만 전 단타를 칩니다. 단타로 접근하는 건 시초가가 깨지면 건들지 않고 깨졌다가 시초가 회복할 때 외에는 건들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시가 아래서 논다는 얘기는 눌림일 수도 있지만 하락일 수 있는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 위에 있을 때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님 보시면 일봉의 위치상 보면 얘가 계속 횡보했다가 조정 나오고 보시면 앞전 저점을 여기 1번 저점, 2번 저점, 3번 저점 보시면 저점을 깹니다. 그러다가 얘가 올려놓고서 여기서 수렴하면서 매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양봉을 빵 뜨는 날인데 보통 이 꼬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25년 차니까 말씀드리고 초보자분들 이거 하지 마세요. 초보자님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25년 차이신 분 입장에서 이게 세력의 매집봉입니다. 세력이 매집한 상태에서 한번 꽝 올려서 개인들 따라오나 안 따라오나 보고 나서 밀어버리죠. 그리고 나서 얘가 보통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횡보합니다. 그 이후에 중요한 건 이 저점 3,5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얘는 다시 한번 진짜 상승을 시도하게 될 텐데 그때 4,500원에서 5,000원까지 드시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 세력 차트의 기본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이기 때문에 저도 좀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단타를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시가에 내가 오케이 시초가 지켰어. 그럼 난 잡아서 올라갈 때 당일 정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가 지켰는데 흔들어. 아, 힘 없다. 오늘 그냥 정리해버리죠. 자, 다음날 물립니다. 안 삽니다. 그러다가 다음날 시가 지키고 올라갈 때 들어가서 당일 정산합니다. 다음날 떨어지죠. 확인하고 있다가 시가가 지켜질 때 눌리는데 시가 이후에 주지 않습니다. 전 이날 안 삽니다. 자, 시가 지키니까 매수하고 저는 단타 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시가 지켜서 시세 납니다. 근데 문제는 시청자님께서는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데 나는 나 비중 50%를 채웠다는 얘기는 많이 먹겠다는 욕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분명히 났음에도 불구하고 4,300원에 팔까 말까 망설이다 안 팔았다. 중요한 건 남자는 한 방인 건 사실 한 방에 죽을 확률이 높지 한 방으로 승부를 거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남자가 한 방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분할 청산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단타를 치시더라도 시청자님 앞으로라도 절반, 2분의 1 청산, 3분의 1 청산 하시면서 밀리면 익절하는 전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의견을 물으셨으니까 저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제 개인 의견은 3,500원이 망가지면 이 차트는 손절해야 될 차트입니다. 그런데 3,500원 깨지지 않는다면 내일장 제 생각은 좀 더 내려올 것 같거든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문제는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3,500원 깨져서 손절하겠다 생각하신다면은 버티셔도 괜찮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본전권 거의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일 조금 반등을 했는데 4,000원, 4,100원에서 자 5분봉 캔들 차트 열어놓으시고요. 4,000원, 4,100원 쳤는데 하나, 둘, 셋,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안에 연속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미련 없이 다 던지십시오. 아니면 무너집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단타는 네, 스킬의 예. 영역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욕심이라는 게 들면은 빨리빨리 치고 빠지지 못하고요. 더 먹으려다가 놓치게 되고 또 손해가 나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 때문에 하다가 손절을 못 칩니다. 25년 충분한 경력이고 저보다 선배님이십니다. 전 18년 차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선배님께 조언을 드린다면 왜 냉정하게 이성을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했거나 욕심을 내셨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크게 손해나지는 않는 것 같으니까 내일 아침에 살짝 들어올리면 일단 정리하시고 이 매매는 선배님께서 놓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놓치신 거 인정하시고 정리하고 나오셔서 다음 종목 찾으십시오. 제 톡방 안에 제가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드리는데 이따가 제가 이 상담 끝나고 나서 오후에 강의할 때 단타 종목을 어떻게 찾는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아마 선배님께 도움이 많이 되실 테니까 이따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손절 라인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죠. 3,500원 이렇게 손절 라인 또 잡아주셨고요. 내일장에서 5분봉 차트 틀어놓고 열심히 주시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제주은행요. 제주은행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0,000원에 네. 47%예요. 10,000원에 47% 우선 상한가 종목입니다. 저는 상한가 구경도 못 해봤는데 상한가 7월 25일 날 샀어요. 7월 25일에 매수하셨고 오늘 1,530원 상한가 마감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제주은행 저희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르신께서 굉장히 유쾌하셔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웃었네요. 7월 25일 날 샀으면 이때 사가지고 이만큼 물려있다가 오늘 좀 보시는 거네요? 아니, 모았어요. 모은 거예요? 한 5번 모았어요. 5번에 걸쳐서?
내리고 오르고 해가지고 5번 모아가지고 이쯤 왔어요. 예, 일단 그러면 제가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릴까요? 아니면 격려의 말씀을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예, 상한가 들어간 건 다행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매매하시는 패턴이 상당히 위험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7월 예. 말에는 얘가 바닥이 어딘지 알 줄 모르는 자리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 이만한 많이 빠졌지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보통들 하시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예.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쭉 빠지다가 이렇게 반등 한번 나오잖아요. 반등 한번 예. 나오고 나서 눌렸을 때 눌림목이 내가 여기 지지가 확인되면 사고 아니면 손절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올라갔죠? 그리고 눌러갔을 때 다시 지지력이 있으면 가는 거래요. 근데 이게 지금 일단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다음날 아침에 갭상승을 보통 통상적으로 해요. 근데 47%이기 때문에 비중이 높죠. 근데 지금 10,000원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1,530원이니까 5% 정도 지금 이익이 나섰을 텐데 내일 아침에 갭이 뜰 때 제 생각은 갭상승할 때 11,300원에서 11,700원 정도 아마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11,000원에서 11,300원 사이에다가 가지고 계신 물량을 70%를 정리하세요. 이해하셨죠? 예. 아침에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 내일도 만약 상한가 가면 당연히 안 팔아야 돼요. 근데 내일 제 생각에는 한 5에서 10% 떴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 내일 만약에 얘가 견조하게 죽이고 이렇게 밀리는 흐름이 아니면 예를 들면 제가 분봉 한번 보시죠. 잠깐 시간이 없지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10분봉을 잠깐 보실게요. 이런 거예요. 전날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눌렀다가 다음날 상승하고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러면 안전해요. 근데 내일 올라갔을 때 분명 이렇게 붕 떴을 텐데 눌릴 때 오늘 1,530원이잖아요. 종가가. 그러면 예. 혹시 이익 스탑 기능 아세요? 트레일링 스탑 하는 거 아십니까? 예. 아세요? 예. 주문할 줄 아세요? 트레일링 익절 기능 하는 거 할 줄 아십니까? 잘 몰라요. 아, 그래요? 솔직히 잘 예. 몰라요. 그러니까 증권사로 지금 야간장에 전화할 수 있거든요. 야간에 증권사 예. 콜센터에 사용하시는데 전화하시면 예. 트레일링 이익 스탑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호가 주문창을 사용하는 방법을 트레일링 이익 스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쓰는 방법을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예. 갔다가 이를테면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10,000원의 선생님 예. 단가가 여기예요. 10,000원이에요. 내일 예. 갭상승 뜰 거고 이익은 나실 거예요. 그런데 얘가 갔다가 여기 오늘 찍었던 1,530원을 건드리면은 전량 다 정리하셔요. 이해하셨죠? 예. 1,530원을 건드는 순간 선생님이 팔 기회를 안 주고 빠른 속도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가 주문창에 트레일링 이익 스탑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걸 사용법을 증권사 사용하시는 콜센터 야간장에 전화 받거든요. LTS 예. 사용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니면 예. 안 받으면 내일 오전에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그거 받으셔가지고 1,500원에다 걸어놓으세요. 전량을. 예. 그럼 가다가 예. 밀려도 5%는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아침에 예. 갭상승하면은 가지고 계신 거에 반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예. 11,300원에서 11,700원쯤 오면 일단 다 정리하셔요. 물론 더 갈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1,500원에 이익 스탑을 걸 수 있으면 반만 정리하고 쭉 한번 가져가 보시고 그러다가 밀리면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예. 네네. 그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2달 동안 마음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한 5번 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왜 떨어지는 거는 저점 확인하고 사야 돼요. 지금처럼 사시면 예. 운이 좋아서 상승한 건데 다음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강의할 때 예, 설명드릴게요. 네. 선생님 말씀 명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네. 네, 이렇게 상담 들어봤습니다. 이런 종목 이야기뿐만 아니라 나는 시장 이야기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장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들어보실 수 있고요. 시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을요. 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전문가님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이성 친구를 만나러 소개팅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눈치예요.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 좋은 분 만나시죠라고 얘기하고 나는 나오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별로 좋지 않게 보이고 내 타입 아니에요 얘기하는 사람한테 나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난 이런 매력이 있고요. 난 이런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어필해봤자 그래 너 열심히 살았네. 괜찮아. 정도지만 내 마음을 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추세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상승할 가능성이 많이 없는 자리에서 내가 굳이나 애써서 매매하려고 하니까 장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락장은 어렵습니다. 하락 변동성장도 어렵습니다. 박스권장은 그나마 낫습니다. 상승장은 매매하기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락하고 있는 장에서 내가 매매를 하려고 굳이 애를 쓴다면 초절정 고수가 아닌 이상은 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18년째 이 매매를 하는 게 직업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에 주식 매매를 어떻게 하냐면 오전장에 수급이 센 놈 갖고 단타 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상한가를 찍은 종목만 다음 날 가져갑니다. 그 나머지 종목들은 당일 단타를 칩니다. 아까 제가 대기실에 있는데 저희 PD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전문가님은 싱글벙 웃으면서 들어오냐고. 제가 맛있는 거 먹고 오기도 했고 저녁을 맛있게 먹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뭐 별로 걱정할 게 없는 게 그냥 당일 매매를 해요.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게 없고 되게 속 편합니다. 그래서 뭐 남들이 장이 빠졌다 그러면 사실 방송 나와서 표정 관리를 좀 하죠. 왜냐하면 혹시 남들 다 죽상 쓰고 있는데 이렇게 우그러뜨리고 있는데 저 혼자 웃고 있어도 그것도 참 죄송한 얘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17년 3개월 됐습니다. 시장에 들어서 매매를 한 지가 꽤 오래됐죠. 18년째 된 사람인데 되게 많은 장을 겪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장은 주로 하락장이 많고 변동성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추세 매매하겠다고 덤벼가지고 좋은 꼴을 별로 본 적이 없고요. 삼성전자 굉장히 훌륭한 회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 그러면 거의 상징적인 회사죠. 그런데 삼성이라는 회사가 정말 훌륭한 회사지만 주식으로서의 삼성전자의 주식은 과연 매력적인 수익률을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대차 여러분 글로벌 탑 7 그룹 안에 들어가 있고 열 손가락 안에 항상 꼽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성장성 훨씬 좋을 거고 글로벌 탑 5까지 올라가는데 저는 7년에서 10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장성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늘 좋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여러분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업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입니다. 수익률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 좋았다가 완전히 죽쓰고 있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가 좋은 것과 주가와는 여러분 항상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사가 좋고 성장성이 좋은 것은 지금 변화된 건 없습니다. 똑같이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가라는 건 파동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를 때와 내릴 때가 있다. 즉 지금 시장의 국면이 상승 국면일 때는 나는 적극적인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여러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얘는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이고요. 보시게 되면 2011년도부터 얘는 계속 장기 박스를 형성합니다.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고, 갔다가 눌리다가 저점을 꾸준히 유지하다가 고점은 야금야금 높여갑니다. 둘, 셋, 넷, 다섯. 그죠? 고점 살살 높여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툭 하면서 저점을 깨지요. 그리고 반등 한번 했다가 툭 깹니다. 그러면서 하락을 하려나? 라고 할 쯤에 어떻게 되냐면 다시 1년 반 정도의 횡보 기간을 거쳐서 대세 상승을 한번 합니다. 이게 2017년 말에서 18년입니다. 제가 이때쯤에 오프라인 강연을 한참 많이 다녔거든요. 보통 뭐 한 500명, 1000명씩 오는 대형 강연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 강의를 갔을 때 제가 저렇게 장 올라간다고 얘기했더니 화장실에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욕을 하더라고요. 이씨 저놈의 자식은 주가지수가 박스권인 것도 모르냐. 코스피가 박스인 것도 모르냐. 왜? 추세가 충분히 응축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라 대세 상승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 몇 년간의 횡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올라가고 나면 떨어질 때 인제 사서 추세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빠지면 아주 박살나지요.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박살난 이 이후에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초대박의 급등이 납니다. 제가 시장에 참여한 지가 18년째인데 18년간 이렇게까지 큰 상승을 했던 역사적 고점을 찍은 건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18년간 처음 봤던 급상승이 언제 왔냐면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 왔을 때 시장이 완전히 소멸될 만큼 박살날 만큼 그래서 미국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억지로 경기 부양을 시키고 우리나라도 억지로 경기 부양시켰을 때 그 유동성의 돈의 힘으로만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가 지수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얘는 유동성이라는 먹이를 먹여줘야 올라가는 게 주식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앞으로 뭐라고요? 주식시장이 이 시장이 먹고 사는 먹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유동성, 조금 속된 말로 돈질입니다. 예, 돈을 누가 풀어서 계속 시장에다 공급하지 않으면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돈을 푼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금리가 쌀 때 나는 어떻게 해요? 돈을 풀어서 굉장히 저렴한 이자로 돈을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고 돈을 대출받아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주가에 거품이 끼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금리가 얼마였냐면 2%대였습니다. 2%, 3%대였습니다. 이 저점일 때 지금 얼마인가요, 여러분? 주담대 평균적으로 지금 한 5% 언저리 합니다. 4.5에서 5.5% 정도 하고요. 사업자 대출이 한 5.5에서 6.5% 정도 합니다. PF 대출 작업은요, 10%에서 17%까지 올라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가 비싼데 그 대출 받아가지고 여러분 건설업자들은 시행할 수 있을까요? 분양하기 쉽습니까? 아니면 사업자들은 내가 그 비싼 금리의 대출을 받아다가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자를 빼고도 남아야 되는데 많이 남을까요? 안 남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고금리 시대에는 여러분 주식은요 선수 외에는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기업들은 이익이 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되고 적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테마들이 돌 때 내가 돈을 버는 것 외에는 이런 장에서는 주식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주식 사지 말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급락을 합니다. 2022년도 10월부터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출연하기 시작한 게 2023년 1월 첫 주입니다. 저는 10월 말에 지수 최바닥을 이야기하면서 지수가 오를 거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오를 거야에 제가 한계가 얼마냐면 올해 여름이었습니다. 7월에서 8월까지의 상승이 저는 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하락이 온다. 자, 보세요. 그림의 모양이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걸 한번 보시게 되면 지수가 이렇게 올랐다가 얘가 이렇게 반등하는 지금 요 사이클에 있단 말이에요. 보인다 1번? 1번이란다.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반등했다가 자 지금 요 구간이 저는 얘랑 닮았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 2번 구간하고 이해되셨죠? 짝이 꽤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이후에 툭 빠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추세를 형성할 거냐 아니면 왕창 빠졌다가 급등을 할 거냐에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얘는 저는 여기가 툭 빠질 거라고 생각해요. 툭 빠질 건데 얘가 툭 빠지고 그냥 마무리될 거면은 연말 장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세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툭 빠져서 올라가지 않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터진다면 반등하는 척했다가 왕창 빠지면서 내년 상반기 개인적으로는 언제쯤 생각하냐면 2, 3, 4월 뭐 길면 5월 그때까지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리는 이렇게 이게 너무 지저분한가요? 잠깐 지웠다가 깨끗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얘가 지금 반등하는 자리 여기 반등하는 자리 여기 닮았죠? 그리고 나서 툭 빠져요. 이게 여러분 월봉이라 작아 보이는 건데 결코 작은 파동 아니에요. 되게 큰 파동이에요. 월봉이라 작아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툭 빠지는 이 자리가 오면 저는 225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시장은 양호한 흐름이에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빠져버리면 저는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종합주가지수 1750포인트 예상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적게 빠지면 2200포인트 언저리에서 반등할 거다. 2200포인트에서 반등하지 못한다면 2000포인트는 깰 것이고 1750포인트까지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적극적인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극적인 인버스, 하방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그럼 주봉으로 한번 보십시다. 주봉으로 한번 보신다면 얘가 지금 2400포인트를 만약에 붕괴하는 흐름이 보인다면 앞전 바닥이 2134포인트입니다. 저는 이 가격대까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겨울 안에 올해 안에 도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식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것은 현재는 피하셔야 될 전략이 아닐까라는 거고 몇몇 테마주 그리고 우리가 수급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단타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봉에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조금 제가 그림을 조금 크게 보여서 확장을 시켜드려 보겠습니다. 자, 조금 핸들 크게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앞전 자리가 1번 저점이고요. 얘가 1번 고점, 2번 고점인데요. 고점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얘보다 얘가 살짝 높습니다. 살짝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쌍봉 맞고 죽는데요. 중요한 건 저점이었던 자리를 이탈합니다. 보이시죠? 자, 반등하는데 얘는 앞전 고점보다 한참 모자릅니다. 그죠? 한참 모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갈 때 저점을 지켰느냐? 아니요. 깼네요. 그리고 올라갈 때 반등 어떻게 했느냐? 아까 무너진 가격 2,500포인트인데요. 2,500 근처도 못 가고 2,470, 80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요? 하락 중에 반등, 그리고 다시 재하락. 하락 중에 반등, 재하락입니다. 따라서 지금 장에서 선수들은 단타를 하셔도 됩니다만 선수 아니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물립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는 주봉 차트를 보시면 지난 저점이 11,630원입니다. 따라서 전 이번 하락에 12,000원 초반 언저리에서 11,000원 중반 정도까지 주저앉는 그림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버스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3,100원에서 3,200원까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갑니다. 여기까지는. 여기서 연속해서 올라간다면 시장은 폭락을 만들 것이고요. 3,100원, 3,200원에서 머뭇거린다면 일단 차익 실현 한번 하방 정리하고 시장 반등을 이용해서 한번 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혀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원인 중에 또 하나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달러입니다. 자, 미국 달러는요, 저희가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를 가지고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여기 방송국 올 때 미국 달러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000원 언저리에서부터 잡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드렸던 목표가는 앞전 고점이었던 12,500원입니다. 여기 올 때 팔고 와 신난다 했는데 한참 더 갔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부터 달러값 올라가는 것만으로 35%의 수익을 제가 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안 좋을 거예요. 달러가 올라가는데 여러분 좋을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달러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내 어땠습니까? 2021년도 내내 시장은 하락했습니다. 자, 22년도를 보실까요? 그 달러 값이 어디까지 갔냐면 한참 더 가서 14,895원까지 갔습니다. 그 이후에 달러가 죽습니다. 이때 제가 달러 인버스를 말씀드리면서 달러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오를 거다. 코덱스 레버리지와 그러면서 제가 주도주 종목이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 세 개를 여러분 비중 100% 잡고 현금 한 푼도 남기지 말고 올 초에 내내 들고 가시라고 이야기하다가 올 여름 정도에 다 팔았습니다. 제가 다 팔고 나서 2차 전지가 한참 더 가서 속상하긴 했는데 추격은 안 했습니다. 내 그릇은 거기까지라고 욕심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달러가 왕창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하반기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는 최소한 쌍봉 자리까지는 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14,500원에서 15,200원 사이까지는 조정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주가가 하락할 여력은 좀 더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만약 앞전 고점에 달러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 온다면 저는 시장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피바람이 불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얘가 여기까지 직전 고점까지 가면 종합주가지수 2200포인트를 위협하는 정도가 될 것이고 얘를 붕괴한다면은 제가 보는 2000포인트가 깨져서 최종 1750 근처까지 내려가는 급락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무슨 뭐 폭락충이냐. 하락을 계속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이 방송국 통틀어서 주가 빠진다고 이렇게까지 누누이 떠드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주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쳐다보지 마라 이야기했던 게 여름부터 계속 7월, 8월 달 내내 올라올 때 현금화하시라고 미리미리 한 달 전부터 내내 얘기했습니다. 시장이 많이 빠질 것 같다라고 기획 특강까지 해드렸던 사람이니까 참 신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매매를 해야 될까요? 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자,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 함께 보시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박스권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얘는 눌림 시에 항상 지지가를 확인하고 쌍바닥과 다중바닥에서만 저는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이 언젠가 추세장이 된다면은 아마 직전 고점을 넘길 때 박스권 돌파에 나는 추격 매수를 훨씬 더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여러분들과 매매를 했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운영합니다. 주식은 그냥 보너스로 드리는 거라서 그냥 공짜로 드려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최근에 3주 동안
단타 관심주라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소형 종목을 안 하고 중소형 종목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대형 종목과 ETF만 가지고 거래하는데 하락장에서는 대형 종목하고 ETF에서 내가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최하 50%는 인버스 잡고 가라, 많은 100% 몰빵 쳐도 상관없다라고 지금 하락을 계속 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자금의 일부를 가지고 아침마다 단타 치실 분들은 여러분 제가 단타하는 요령들을 설명드려요. 자, 이거 오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 노란 톡방입니다.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제가 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단타 관심주는 진바이오텍과 JC현 시스템이라고 하는 두 가지 종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루에 2개, 3개 이상 안 드립니다. 10개 딱 던지고 한 놈만 걸려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치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 치사하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1개, 2개, 많아야 2, 3개 정도만 여러분께 드립니다. 그중에 매매하는 요령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시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시가가 붕괴되면 하지 마라. 뭐 해라? 시가 붕괴된 게 회복됐을 때만 매수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무료로 그냥 공짜로 퍼드린 종목이니까 뭐 되게 끝까지 먹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공짜인데 뭐. 공짜 점심은요 여러분 그냥 비빔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주면 인심 되게 좋은 겁니다. 후라이 2개 주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갈비를 달라, 소갈비찜 내와라. 이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지 않을까요? 공짜 점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심 좋게 어떨 때는 그냥 계란 후라이 하나, 어떨 때는 계란 후라이 2개. 근데 오늘은 제가 갈비까지 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한가 같거든요. 이 종목이 공짜 종목이 상한가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갈비까지 제가 내어드렸습니다. 3%에서 5%만 나오면 차익 실현하세요. 라고 아침에 그러면서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매매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진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은 아침에 시가를 깨면서 회복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얘는 탈락.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종목은 제이시언 시스템 이 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제가 오전에 당일 매매로 하고 오후는 하지 마라. 한번 시세 주면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어땠냐면 9시 21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단타 관심주 제이시언 시스템 상한가 들어갑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시 10분 정도에 이제 26% 달리고 있습니다라고 저한테 말씀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익 챙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보니까 얘가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절반만 파시고 나머지 절반은 내일 아침에 갭 뜨면 정리합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종일 하락한 장입니다. 저는 풋옵션을 베팅해서 크게 수익 냈던 장인데 수익을 이만큼 냈다는 거.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군요. 자, 그 전에 보시면 흥구석유입니다. 이스라엘 전쟁 테마로 제가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얘가 거기서부터 70%의 상승을 했네요. 단타 종목 굉장히 훌륭합니까?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휴니드입니다. 얘는 어제 종목인데요. 시작해가지고 어저께 5.6%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주식은요, 여러분, 장세에 따라 달라야 됩니다. 하락장은요, 우리가 수급이 당일날 좋은 종목을 골라서 아침에 짧게 먹고 튀는 것, 단타가 전부입니다. 스윙이나 끌고 가는 종목은 절대로 하락장에 하시는 게 아닙니다. 끌고 가시려면 인버스를 끌고 가십시오. 우리가 시장이 좋아지는 시기 겨울까지는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들은 지금 제가 찾는 것처럼 이런 종목을 찾아서 어떤 거는 크게 수익 나기도 하고 어떤 건 작게 단타를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 무료 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께는 매일은 제가 약속을 못 하겠습니다만 일주일에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이렇게 관심주 올려드리면 이 중에 조건 부합하는 것들만 자율적으로 매매하시면 단타 정도는 3% 내지 5% 정도 가져가시는 거는 어렵지 않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만 하더라도 웬만한 여러분이 글쎄요. 돈 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유료할 생각은 없으니까요. 저 이거 돈 안 버니까 공짜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참고하시고 시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래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일주일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단타로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도 힌트를 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입장하시고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시고 시장 이야기도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 화면 통해서 내용 확인해 보시죠. 오늘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아직은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죠. 48만 원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관찰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고요. 퍼스텍은 단타하기엔 어려운 종목이라고 합니다. 손절가 3,500원 잡아주셨습니다. 또 오늘 상한가 마감한 제주은행은 종목 청산에 좋은 기회라고 하죠. 내일장 5분봉 차트를 체크하시면서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종목 상담부터 강의까지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승훈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